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겨울방학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방학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은 끝이 나지만 이제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개학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시기일수록 챙겨야 하는 것 바로 건강이죠.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독감 예방에도 신경 쓰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대입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명절만큼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입시 부담을 조금 덜어놓으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기상대에서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시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하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이제 즐거운 명절입니다. 우리 올해 입시에서 조상님의 은덕을 받아서 입시와 수능에서 대박 납시다. 네, 대박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로 불리시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2015 대입 전형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변화가 생긴 만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좀 혼란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을 텐데요. 저희 기상대와 함께 하시면 그 불안감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겨울방학도 이제 막바지인데 예비 수험생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에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고2 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생활을 끝난 건데 겨울방학 잘 보냈어요? 네. 계획한 대로 잘 됐나요? 생각보다는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학생인 일찌감치 이제 우리 상담문을 두드렸는데요. 이번 네. 상담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얼마나 되어야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공부와 외부 활동의 비중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예, 아마 학생이 이제 보통 이제 입학사정관제라든지 활동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하면 공부에 좀 등한시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상담에서는 그러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똘똘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국어 성적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사회 2등급 해서 4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1.7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지난해 9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성적이 100분이 64.19에 4등급 나왔고요. 네.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이제 탐구 쪽에서 일반 사회와 한국지를 봐서 4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9월과 또 11월 달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을 비교해 보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네. 주로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9월보다는 나은 성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1학기 회장됐었고요. 교지 편집부 부장됐었고, 동아리 활동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봉사 활동도 130여 시간 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활동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방과학교도 60시간 정도를 수강했습니다. 그 수상 내역으로는요, 5월달 교내 모범 학생 선정이 되었고 수상을 받았고, 논술대 동상, 그다음 성적 우수상, 교내 토론대 동상, 교내 가요제 1등 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제 활동 수상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도 볼게요. 예, 학생 희망은 1지망이죠.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희망하고 있고, 네. 2지망은 이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다음에 3지망 나오죠.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사정과전형 쪽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이 이제 1.75등급인데요. 반면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상대적으로 또 내신과 달리 많이 저조한 지금 성향을 보이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학생이 아직 1학년이고 이제 예비 고2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제 잠깐 분석하기 전에 학생한테 하나 이제 질문해 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내신 성적으로 보면 상당히 2등급 안쪽이어서 상당히 네, 네. 성적이 잘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4등급 때나 좀 못 나오는 경우 같은데,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때 모의고사 성적이 왜 잘 안 나오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학교 특성상 약간 학교가 내신 위주로 돌아간 학교여서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 학교인 것 같고, 또 제가 모의고사에 좀 약간 소홀한 경향도 있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모의 성적까지 굳이 이제 물어본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입시를 하다 보면 학생부 전형으로 전형할 때는 이제 모의 성적이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종합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할 때는 모의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봤고요. 1차적으로 학생이 이제 성적을 좀 보면은 내신 성적은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상위권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모의 성적이 좀 더 뒤떨어지는 편인데, 아마 학생이 12월달 성적이 9월보다 좀 나아졌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가보면은 실제 모의고사 출제 범위 자체가 고1, 고2 범위로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으로는 이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모의고사 성적도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만 가지고 봤을 때는 상위 누적 한 전체 전국 단위에서 30% 정도 되니까 아마 목표하는 대학으로 보면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이긴 한데, 어쨌든 학생이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두는 게 내신이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수시가 아마 정시보다는 좀 더 유리한 전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는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중앙대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신이 좋아서 으쓱으쓱 신나게 잘 달리고 있는데요. 속도가 좋습니다. 근데 더 필요하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속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비교과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70m에서 멈췄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중앙대를 목표로 100m 달리기 출발을 했는데 70m 지점에서 지금 멈춰 섰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평가는 70m라는 것은 합격 예상률이 아니고, 준비해온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요. 자,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준비사항을 70m라고 이제 평가하신 이유, 그리고 중앙대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제 70m라고 이제 평가한 주된 이유는요. 아직 1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네. 당장 고2 때 내신도 있고 정작 중에서 고3 1학기 내신까지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의 이제 성적을 평가해 보면은 일단 내신 성적이 이제 우수한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결과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수상 실적이 상당히 다양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입학사정관 전형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그 과제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뒤지다는 것은 종합적인 학업 역량 평가에서 약간 이제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고3 올라가면은 학교 내신이라는 것도 이제 고1과는 다르게 좀 더 이제 그 수능 쪽으로 경향으로 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이 내신도 잘 나오고 아마 모의 성적도 잘 나오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준비까지 좀 잘 해둬야 네. 전체적인 학업 역량이 좀 강화된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학생이 좀 염두에 해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1학년 때 아마 내신 관리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하기로는 이제 고2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상당한 정도 내신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학습 동아리라든지 비교육 활동까지 같이 잘 염두에 둬서 간다고 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아마 꼭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을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을 바탕으로 모의고사까지 이제 좀 성적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더 준비를 해야 희망하는 학교의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질지 우선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예, 화면 보면서 이제 중앙대 학생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완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아마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용으로 아마 지원하는 곳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신문방송학부에서 2015학년 기준으로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100%로 모집 정원의 1.5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최종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형은 수능 취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네. 없고. 제가 이 전형을 학생한테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학생은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신 성적 일단 우수하고 비교육 활동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수능 취지하는 기준도 이 전형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봤고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고1 내신까지는 이제 잘 유지해 왔는데 이것이 2학년, 3학년까지 꾸준하게 내신의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수시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17명, 2015학년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합산해서 선발하고요. 앞에서 마찬가지, 중앙대 마찬가지로 수능 취지자격은 없습니다. 추천 이유로는 학생 내신 성적과 비교육 활동 양호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네. 또 내신 수능 취지자 기준도 없죠.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혹시 만에 있을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약한 것을 이곳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경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에 역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내신 성적의 상위권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중앙대나 서강대나 다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네. 전공적 합격성 관련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비교육 활동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는데요. 보통 이 전형은 성균 인재 전형으로 불리고요. 여기 이제 과별 모집보다는 사회과학 학부 계열로해서 7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고요. 이 전형은 수능 취지자격이 있습니다. 국수영탐에서 한 개 영역이 반드시 1등급을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이 4개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과목을 정확하게 해서 1등급만 받아준다고 하면 수능 취지자 기준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추천 이유로는 이제 역시 이제 학생부 성적이 좋은 거,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한 개 1등급인데 학생이 이제 지금 성적 받은 거 보면 탐구에서 한 과목 정도나면 1등급을 가능성 있게 목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이제 현재 내신 성적 우수한 것이 좀 더 그 기운을 받아서 모의고사 성적까지 한 과목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전형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해서 추천해 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와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학교 이 세 대학 가운데 이제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만 한 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하고 나머지 두 대학들은 현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 전형과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는데요. 자,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이 서류와 면접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중앙대하고 서강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중앙대 서류평가의 경우에서는 학생부, 그러니까 학생부가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가 있고,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학생이 주로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라는 것은 이제 그 내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기록사항도 있고, 또 비교육 활동도 기록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도 해주는 것이 다 있는데요. 학생이 이제 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제 이 그 학생부 성적에 기록하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 가지 비교육 활동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독서활동 기록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자기소개서를 뭐 지금 당장 써야 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그 대학과 전형에 지망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하는 것이 좀 더 나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활동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중앙대학교 면접은 이런 걸 봅니다. 학업 준비도라든지 그다음에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데 보다 종합적인 인성 및 교과 종합 능력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개인별 심층 문제를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뭐 고3 가서 이제 또 치료해야 될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주 서류와 관계된 비교과 활동을 좀 활발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서강대에도 서류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활동 보충 자료라고 해서 10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적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을 낼 때 이제 가장 자기가 이제 좀 잘 하고 있고 또 학생한테 좀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10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보통 학습 동아리 쪽으로 또 봉사활동 쪽으로 여러 가지 방면을 정해서 각인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정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면접은 이제 일반 면접을 보는데 학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서류와 그 면접 준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윤상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에서 우리 학생이 그 비교과 활동에는 얼마나 시간을 좀 안배를 해야 될까 좀 궁금해 했었는데요. 지금 신문방송학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기 위해서 이제 교내 활동으로는 가장 이제 흔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방송반 또는 신문반, 교집 편집반과 같은 그런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활동만 했다. 그래서 나는 1학년 때 신문반, 2학년 때 방송반 이렇게 활동 기록이 있는 거는 좀 부족하고요. 왜 그러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그 동아리 내에서 신문반이면 신문반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또 어떤 기사를 썼었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활동 계획,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느 만큼 성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 학생부의 어떤 특기사항 부분에 좀 세심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까지 기록이 돼야지만 나중에 뭐 서류를 꾸밀 때 또는 학생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했던 활동들을 좀 꼼꼼하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교내 활동을 이런 것을 했다면 또 교회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뭐 학생 기자단 또는 네. 모니터링 이런 활동들이 언론과 좀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동아리 활동 외에 교내 활동에서 하나를 또 추천을 드리자면 신문 방송과 관련된 어떤 연구 프로젝트 이런 연구 프로젝트 아마 일반적으로 사회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활동들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물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학생부에 기록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의미 있는 비교과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정도 그럼 비교과에 할애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뭐 어떤 특정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 건 맞지만 비교과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은 교과 성적이거든요.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 우수한 선에서 맞춰줬고 교과 성적에 많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 본인의 비교과 어떤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보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이제 부족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모의고사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학생이 이제 상담 자료를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다 보면요. 각 문항별 이제 OX가 체크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역별로 이제 부분 배점이 얼마가 되는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내신 대비한 요령이 있듯이 아마 모의고사, 수능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에 대한 대비 요령을 알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자기가 아주 틀렸던 문항들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주로 취약다운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국어 같은 경우에 학생이 이제 비문학 쪽 독해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수학이면 수학에서도 어느 단어에 좀 활약한 단어가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보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대비할 때는 그래도 이제 아주 연습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제 전혀 감이 없어서
이제 푸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시간 조절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학생 경우에서는 좀 더 소위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이제 학생이 이번 이제 3월달 고2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 3월달 본 모의고사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가 보면은 작년도 재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번 연습해 보면 좀 더 요령을 잡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출 문제 연습도 좀 필요하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취약단은 어디냐에 대해서 일단 분석한 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거 이것을 한번 잘 해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점수를 아마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을 또 눈여겨보면 좋을지 추천 대학을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입학 사령관 전형 쪽으로 좀 더 이제 강화해서 뽑는 대학이 중앙대가 있다고 하면 그 거의 맞수를 할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시죠. 네. 경희대 이제 전형 유형은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요. 언론정보학과에서 30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합산해서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학교는 없습니다.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경희대에서 이 전형이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도 양호하고 비기과 활동이 상당히 양호도 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고요. 또 학생이 이제 이 전형에 대해서 중앙대 마찬가지로 좀 더 치중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 중요하냐면 역시 내신 관리입니다. 그죠? 내신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유지해주고 또 어쨌든 중앙대나 경희대나 다 많은 학생들이 노리는 대학이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 관련한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우리 학생?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궁금한 점은 많은데 혹시 시간이 될까요? 간단하게 혹시 있으면 하나 정도, 더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어서 아직은 조금 혼란스러운데 상위권 대학 중 어떤 곳에 입학사정관 전형 성격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어떤 데가 있을까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명칭이 붙었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뀐 거에 불과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서 소개했듯이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이 있고 그리고 연대 고대도 이제 그 다 비슷한 전형들이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사정관 성격이 강한 경우의 대학들은 지금 앞에 소개했던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가 좀 더 그런 유형의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요. 아직 가능성이 아주 충분합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와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 진학을 꿈꾸는 예비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우리 학생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모의고사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과목별 학습 계획을 세우고 국수영탐 중에서 우선은 2개 영역 1, 2등급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외에도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지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아마 이제 2015학년도 정시 모집의 경쟁률은 예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수능의 영향력이 좀 증대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의예과 모집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13만 명에 해당했던
재수생의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점이 예상이 되고요. 또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에서는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논술 답안지의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수시와 정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2015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 중에서 모집 인원 증가가 좀 눈에 띄는데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사실은 수시와 정시의 어떤 비율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항상 증가하고 있었는데 네. 올해는 조금 이제 정시 인원이 소폭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10학년도에는 42.1%였던 정시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는 33.8%까지 내려왔는데 2015학년도에는 다시 35.8%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치는 미미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는 상승폭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이런 경향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정시 모집 인원이 상승한 비율을 좀 보면은 대학별로 보면요.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17.4%, 서울대학교는 7%, 서강대 6.2% 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또 반면에 수시 모집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경희대 같은 경우는 2.5%가 줄었고요. 네. 정시 모집 인원이 연세대는 1.5% 그리고 고려대도 1.5%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좀 다소 상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맞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수능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선발제가 폐지되면서 이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 단순화가 되잖아요. 어떤 네. 점들을 좀 염두를 하면 좋을까요? 네, 2014학년도에는요, 91,530명, 24.1%였던 수능 위주 전형이 올해죠, 2015학년도에는 118,905명으로 31.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선 선발제 폐지로 학생부 성적에 대한 부담은 대폭 완화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경우가 2015학년도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군이 변화하는 것 또한 수험생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집군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지원 가능 대학의 조합 변화도 좀 미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대가 기존의 나군에서 가군으로 지금 모집 단위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 고려대 등이 연쇄적으로 이제 모집군을 다 바꿨는데요. 200명 이하의 모집 단위는 분할 모집을 금지하는 원칙에 의해서 수험생의 지원 전략 수립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성균관대나 한양대, 숙명여대 등도 주요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꿨고 또 중앙대와 서울시립대 등은 나군 대신에 가군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희대는 다군에서 모집을 폐지한 반면에 한국외대는 다군을 신설했고요.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정시에서는 3차례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과와 지원 대학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학의 조합에 대해서도 미리 염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3교시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 마음이 어떤가요? 좀 부담이 되나요? 입시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돼요. 그렇군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상담 신청을 너무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해줘서 너무 좀 보기가 좋은데요. 이제 고3이 되는데 우리 학생 관심 있는 대학의 전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보셨나요? 네, 많이 틈틈이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이따 설명 드릴 때 좀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윤상영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화면으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2학년까지인데요. 국어는 1.5등급, 수학 2.25등급, 영어 1.5등급, 사회 1.25등급. 그래서 평균 1.63등급입니다. 네. 자, 학년별, 학기별 추이를 보시면요. 1학년 1학기 때는 지금 뭐 3등급, 4등급이었던 성적이 1학년 2학기 올라가면서 1등급, 3등급, 그러다가 2학년 올라가면 전부 1등급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학생의 가장 큰 강점이고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인데요. 국어 B형 선택의 100분이 95.67의 1등급이고요. 수학은 뭐 A형 만점 맞았습니다. 99.88의 1등급이었고, 영어 역시 1등급,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1등급인데, 경제가 조금 부족했네요. 82, 100분위에 3등급 맞았습니다. 네. 9월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9월과 비교를 해보시면 워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영어 같은 경우는 9월에 비해서 11월이 좋았지만 또 사회 과목인 경제는 또 9월에 2등급이었다가 11월에 좀 3등급으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예, 우리 교내 활동으로 2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는 1학년 때는 물리 동아리, 2학년 때는 경제 동아리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아마 1학년 때는 과학 중점 학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아리가 과학 쪽이었던 것 같고요. 봉사활동은 1, 2학년 합해서 53시간이고요. 방과 후 학교 시간이 많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그 수강된 방과 후가 286시간이고요. 아마 2학기까지 포함한다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입니다. 많은 수상 내역 가지고 있는데요. 토론대회에서의 은상, 그 다음에 뭐 사회, 한국사, 국어 경시대회 이런 등등에서 교과와 관련된 성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2학년 때 사회과 경시대회, 경제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논술 경시대회, 토론대회, 또 국어 경시대회, 진로 소논문 대회 등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1등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번에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 뭐 최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1지망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3지망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그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를 봤는데요. 우리 학생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평가가 되는 게, 네. 교과 성적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수학교과에서 내신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는 4등급이었거든요. 근데 2학기 때는 3등급으로 올라가더니 2학년 때는 1등급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요. 그리고 또 게다가 모의고사 성적이 작년 11월 모의고사 수학의 100분위가 99.88%입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엄청난 노력을 했던 학생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네네. 우리 윤상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 분석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학생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건데 그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저조했었는데 2학년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성적 향상이 비약적으로 있었거든요. 어떤 뭐 특별한 공부 방법의 변화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그냥 중학교 때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에 오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그런 흔적이 보여요. 원래 잘했던 학생이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좀 잘 안 나왔었나 봐요. 예, 그 뭐 학생 그 바뀐 공부 방법 또 그런 어떤 의지, 마음가짐 가지고 쭉 3학년까지 계속 내신 성적 그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한번 그 교과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 학생은 전 교과 성적이 고르게 우수한 편이고요. 특히 학기별로 성적 향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대학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학생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내신 성적 중에서는 수학이 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교과에 비해서 한 2.2, 25등급 정도로 좀 부족한 편이지만,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원점수 100점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실력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네. 교과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렇게, 고민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을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이어간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 의미 있는 교과 성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모의고사도 전 영역에 있어서 우수한, 거의 대부분 1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우수한 편인데, 6월과 9월과 11월 그 3개월의 모의고사 그 100분위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 1등급이거나 1등급에 근접한 어떤 100분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불안정합니다. 96이었다가 또 98로도 갔다가 또 98이었다가 또 96으로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아직은 그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분명하지만 조금
그 안정적이진 않는가, 좀 완벽해지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드는데 상위권 대학의 정시에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백분위를 안정적으로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지금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끼리의 경쟁이지만 3학년 올라가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상위권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에서의 어떤 모집 인원이 조금 더 증가되고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졸업생의 수가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남은 기간 또 3월, 4월 초까지 해서 안정적인 그 백분위 거의 대략 평균 98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우리 학생이 지금 385점입니다. 이 385 백분이라는 성적을 전년도 수능 그 자료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 1.2%에 해당이 되는 그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 대학들은 연고대의 어떤 하위권 학과 또 성균관대 서강대 중위권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비교과 활동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상담을 제가 그 분석을 하면서 참 기분이 그래도 좋았던 게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모의고사 성적도 우수하고 또 비교과도 상당히 많아서 네. 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분이 괜찮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 교내 경시 대회 또 교과와 관련된 그 수상 기록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었고요. 네. 또 그 그 교과 성적이 학기가 거듭될수록 향상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향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시면 그 방과 후 학교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현재 286시간이라는 시간이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는데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통해서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때는 과학 중점 학급에 있다가 2학년이 오면서 인문사회 계열로 지금 진로를 변경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 어떤 특별하게 학생부상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왜 진로를 고민하고 변경하게 되었는지 또 자신의 적성이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원인과 결과로 해서 적절하게 잘 그 분석해내고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같은 그런 부분에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좀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중에서 다양한 어떤 그 교과와 관련된 성적들도 있고 또 비교과 활동들이 있었지만 물론 분명히 우수한 부분은 맞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과학 중점 학급이었고요. 또 2학년 올라와서 경제 경시 대회에서 입상한 기록은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공과 관련된 적합도 전공 적합도가 높다라는 네. 활동을 좀 찾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어떤 심화 활동 또는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성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2학년 학급 부회장을 한번 하긴 했지만 네.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도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또 봉사 시간도 좀 약한 편이었고요. 또 어학 관련 능력도 조금 더 입증을 해줄 수 있으면 아마 우리 학생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최상위 학교를 지금 희망하는 만큼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서울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내 경시대회와 성적 관련한 수상 내역이 많은 학생입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이 다소 부족합니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 전공 관련 비교과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75m에서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대를 목표로 75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선 75m를 달려온 것으로 평가하신 이유, 그리고 희망대학인 서울대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건 맞지만 또 서울대 특히 경영학과를 희망하면 인문계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서울대 경영학과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거의 대부분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75m에서 멈추긴 했었는데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대 경영학과의 수시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습니다. 그 모집 인원이
67명에서 3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훨씬 더 치열한 경쟁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75m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서울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어떤 특징, 전형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십시오. 우선 서울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올해 35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에는 67명이었다가 35명으로 지금 모집 인원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전형 요소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1단계에서 그동안은 1.5에서 3배수 정도로 이렇게 그 추천 배수가 조금 다양했었는데 이제 2배수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그만큼 서류의 영향력이 아마 더 커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단계는 역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및 구술이 50% 들어가고 면접 방식으로는 뭐 전공 적성이라든가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인데 1단계에서 2배수이기 때문에 그 서류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그래서 서류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중심의 전형하고 일반 전형인데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은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글자 그대로 이제 학생부 교과에 해당이 되는 전형이고요.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배수를 교과 100%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교과 70%, 비교과 30%를 통해서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최저 기준은 2개 영역 합의, 등급 합의 4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37명을 모집을 하는데 1단계에서 이제 3배수를 교과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30%가 들어가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고요. 역시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3개 등급 합이 6 이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더 좀 그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전형인데요. 73명 선발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논술 우선 선발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우선 선발, 일반 선발 구분 없이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최저 기준이 있는데 최저 기준은 4개 등급 합이 6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뭐 전년도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1단계에서 서로 100%를 통해서 이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데 최저 기준이 있는데 2개 영역 평균이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2개 영역 등급 합 4와 같은 맥락이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는 논술의 45%, 학생부의 55%. 그러니까 연세대는 논술이 70%였기 때문에 연세대하고 비교를 하면 논술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최저 기준이 있는데 우선 선발이 폐지되면서 조금 낮춰졌습니다. 네. 3개 합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합 5라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연세대하고 고려대를 좀 살펴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연세대학교 그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교활동 우수자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지원 자격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은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에는 이제 삼수생 졸업생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되겠는데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예전과 달리 이제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학생부 교과 성적의 서류는 글자 그대로 학생부만 봅니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고요.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추천서까지 3가지 서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2단계에서의 30%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그 논술을 통해서 선발하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일반 전형이 좀 감소가 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증가가 되었고요. 네. 또 정시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정시가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이 폐지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저 기준이 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일반 선발 기준보다는 좀 올라갔지만
그 전에 있었던 우선 선발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학교당 문과 2명, 이과 2명의 어떤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원 안에 추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려대학교 논술 중심으로 하는 그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조금 더 감소되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그 수능 최저 기준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네, 아주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보완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경원 선생님과 우리 학생을 위한 로드맵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은 모의고사 국수형 모두 1등급인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고 다양한 교과 경시대회 및 성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보완해야 할 점은 교과 및 비교과가 우수한 편이나 희망하고 있는 최상위권 대학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전공 관련 활동과 어학,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중심 전형도 눈여겨볼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좀 범위를 더 넓혀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사회과학 인재와 고려대학교 융합인재 전형까지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나 지원 자격 완화된 부분을 참고해서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소중한 상담해 주신 오늘 윤상영 선생님, 오종훈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설 특집으로 학생들을 위한 시간관리법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